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5일 정오입니다. 김명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이런 사람을 뽑았는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뽑았다는 이해가죠. 어떤 사람입니까? 젊은 지도자 김정은을 향해서 젊은 지도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그 역할이 컸을 것이다. 김양근 전 북한 통전부장에 대한 글입니다. 김정은이가 합리적 판단을 한답니다. 북한에 아무 통보를 하지 않고 한국이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안에 찬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통일부 장관 하면 되겠습니까? 통일부 장관의 큰 과제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외교부와 함께. 조직 논쟁은 이제 불필요하다. 박광재 씨 사망사건 진상조사는 의미가 없다. 의미가 크지 않다. 오이사 조치는 족쇄다. 오이사 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보복 조치입니다.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으니 이거는 2015년에 천안함 폭침 5주년 맞아서 해병대를 방문한 문재인 씨에 대한 당신 대통령이 아닙니다만은 비아냥이었습니다. 군복 입고 쇼나 한다.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그 누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누구를. 그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정신병에 가까운 강박증, 평균 이하 지적 수준,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자폐증,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아냥한 겁니다. 김종인 전 대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 추미애 전 대표에 대해서는 감염된 좀비랍니다. 사드를 배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드가 배치. 자, 이런 사람이 왜 통일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됐느냐에 대해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이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걸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한 것이다. 그럼 이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미 관계를 깽판 내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해서 지명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문 특보는 어제 이틀 전이군요. 춘천시와 강원대가 마련한 남북교류협력 아카데미 입학식 강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원도민일보가 전한 내용입니다. 김명철 후보자는 그동안 본인 주장대로 해나갈 것이다. 본인 주장대로 해나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하겠다는 겁니까? 재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 대한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누가 감당하죠? 김 장관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국민이 손해보고 기업이 손해보고 은행이 손해를 볼 텐데 밀고 나간다고 됩니까? 밀고 나가는 것은 이 글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글을 통해서는 밀고 나갈 수 있어요. 관념을 통해서는. 상상을 통해서는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은 현실에서 헤쳐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문정인 특보는 한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의 분절화, 양분화, 분란이 있는데 설득을 잘해야 한다. 우리가 합쳐진 모습을 보이면 미국도 어쩌지 못한다. 합쳐진 모습을 보여서 미국과 대응하자. 그런 뜻인가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핵미사일과 관계가 없고 관광객 개별이 내는 것은 현금 다발이 아니다. 유엔 제재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시초문입니다. 유엔 제재에 다 들어갑니다. 이거는 금강산 관광은 기업이 하는 거예요. 기업이 하니까 현금 다발이죠. 개인이 몰래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이 관광회사를 차려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목돈이 들어가는 거지. 개별적으로 1달러, 2달러가 들어갑니까? 그리고 박왕자 씨처럼 누가 총 맞아 죽을지 모르잖아요. 누가 총 맞아 죽을지 세상에 총 맞아 죽을지 모르는 곳에 관광 가라는 것은 죽으러 가라는 거 아닙니까? 사지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시리아에 관광 가라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리아에 가면 볼 거 많습니다. 그런데 왜 외교부가 시리아 같은 데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금강산에 가라고 그러는 거죠? 국민 생명을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물론 이 정권이 국민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사드 훈련, 사드 배치 수도권에 하지 않고 핵 민방위 훈련도 누구 눈치 보면서 하지 않고 문특부는 이어서 운영의 묘를 구하고 미국을 설득하면 가능하다. 미국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건데 누가 설득을 합니까?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아니 미국이 아니죠. 유엔입니다. 유엔.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외교력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다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됐는데. 아니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란 조롱을 받는 사람이 누구를 설득할 수가 있을까요? 유럽의 어느 한 정상은 김무성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미국 측에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일하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픕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자기한테 와가지고 대북 제재 완화해달라고 하는데 핵으로 가장 위험에 처한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대북 제재를 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재인 특보 주장이 맞다면은 대충 이해는 갑니다. 이런 사람을 골라서 통일부 장관에 박은 것은 좋게 말하면은 민족 반역자와 공조해가지고 미국에 대항하자. 민족 반역 집단인 김정은과 공조를 하기에는 이 사람이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고른 거죠. 김정은이 보기에는 참 좋겠죠.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나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보기에는 정말 불편한 사람이고 김정은 보기에는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런데 문정인 씨의 해설이 참 근사합니다. 미국과 상관없이 한반도 정세 밀고 나가겠다는 것은 그건 좋은 말이고 한미동맹을 깨는 것도 무릅쓰고 김정은 편하게 한다. 한미동맹을 깨는 한이 있더라도 김정은을 도와주자. 한국 국민들이 위험해지는 것 무릅쓰고 김정은은 도와줘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이 사람이 제일 좋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임명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그렇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이제 앞으로 본색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에 반미 충동을 참아냈습니다. 왜냐?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사이좋게 보이니까 반미를 할 수가 없었어요. 반미를 왜 못하냐? 트럼프에 반미하면은 김정은도 불편하니까 차봤는데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가 사이가 틀어지면은 문재인 정권은 선택을 할 겁니다. 김정은 편에 설 것이냐? 대한민국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은 대한민국 편에 선다는 것은 한미동맹이니까 미국 편에 선다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미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문재인 정권이 반미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문재인 정권의 핵심 구성원들은 반미의 소신을 건 사람들입니다. 주사파라고 불리는 사람, 김일성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 극진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주변에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한 번도 문재인 정권은
합리적 비판을 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반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미. 다만 정권을 지웠으니까 노골적으로 반미하다가는 부작용이 많으니까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 본색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바로 반미로 가지 않고 반일 선동을 해서 우회적으로 반미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친일 잔재 청산하자든지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를 빨갱이로 몰았다는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다 반일을 통해서 반미로 간다. 직접 반미로 가면은 부작용이 많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김정일에게 한 이야기, 이 대화록에 나와 있습니다. 공개된 대화록. 이걸 자꾸 곱씹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생각과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라 하는 그걸 염두에 두고 이걸 읽어보면은 앞으로 반미 본색이 어떤 식으로 드러날지 짐작하게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답변을 좀 하고 싶습니다. 김정일이가 예, 말씀하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친미국가입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것이 해방될 때 그리고 분단 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한국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어서 남측의 어떤 정부도 하루아침에 미국과 관계를 싹둑 끊고 북측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수준의 자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북한이 하는 걸 자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점진적 자주로 가자. 그럼 점진적으로 반미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시기 전까지는 점진적 자주에 대한 의지도 없었습니다. 자주국방이란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 노무현이 말하는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반미국방이라는 뜻 아닙니까? 또는 탈미국방이라는 말 아닙니까? 주적 용어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균형외교란 말을 우리 정부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작전 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산기지를 이전하는데 우리가 60억 달러라는 돈이 듭니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냈지 않았습니까? 동북아시아에서 군대를 움직일 때는 우리 정부의 석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합의했지 않았습니까? 작게 5029라는 것을 미척이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거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개념계획이라는 수준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진 겁니다. 한미 군사 협력 체제가 약화된 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앞에서. 그 다음에 엊그제 국군의 날 행사 때 우리 국군의 개념은 대북 안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동북아시아 전체를 내다본 안보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일관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균형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내가 결의가 단호해서 그렇게는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남쪽의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로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남측, 계속 남측이라고 그래요. 남측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제일 미운 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중에 미국이 상당 숫자가 나옵니다. 또 동북아시아에서 앞으로 평화를 해롭게 할 국가가 어디냐, 평화를 깰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했을 때 미국이 일본으로 나오고 그 다음은 일본을 지목하고 다음으로 북측을 지목했습니다. 남측에서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랑합니다. 반미 분위기가 고조된 데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담 직후에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을 게이츠 장관이 회고록에 적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게이츠 미 국방장관 앞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다라고 했답니다. 미국 국방장관 앞에서. 그러니까 게이츠 국방장관이 회고록에서 노무현은 반미적이고 약간 돈 사람이다. little crazy란 표현을 썼습니다. 우방국 대통령에게 약간 돈 사람이란 표현을 쓸 정도면은 이런 상황이 이제 이런 통일부 장관이 들어서면은 고조될 것이다. 반미 본색이 드러날 것이다. 한미동맹이 어렵게 될 것이다. 그 종국적인 목표는 이 정권 핵심 세력이 전향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거죠. 해체가 목표죠. 그게 바로 반미 본색의 종착점입니다. 다만 그쪽으로 갈 때 국제 정세가 허용하느냐, 그 다음에 국민들이 지지하느냐, 국민들이 지지가 생기느냐, 생기겠습니까? 저는 안 생긴다고 봅니다. 김정은의 정체가 이제 드러났고 그 의도가 드러났으니까 그런 반미 본색은 결국은 자신의 무덤을 더욱 깊게 파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감사합니다.